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필수 루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설치해야 될 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비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스케치업 자체의 기능, 기본 툴바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이 안 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확장 프로그램인 루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루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스케치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각각 그 모델링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루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건축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목공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부품을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처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각각 필요한 그런 필수 루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루비도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3D 프린트를 위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설치될 루비, 한 종류보다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루비를 설치할 때는 여기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스케치 유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익스텐션 스토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치할 루비는 굳이 여기 안 들어가셔도 설치가 됩니다. 그 트림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루비가 있죠. 윈도우 메뉴에서 자, 여기 보면은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화면이 복잡한데 오른쪽에 보면은 탑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탑 익스텐션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다섯 번째에 스케치업 STL이라고 있죠. 자, 요걸 클릭을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에 스케치업 STL Import and Export STL 파일 for 3D Printing. 자, 3D 프린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임포트 가져오고 익스포트 내보내고 STL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내기 위한 툴인데 3D 프린팅을 위한 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인스톨이라고 있죠. 인스톨 클릭하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스톨이라고 안 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트림블사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트림블사의 아이디하고 비번은 우리가 지난번에 스케치업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만들었죠. 자, 그걸 이용해서 먼저 로그인 해 주시고요.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지금처럼 인스톨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하겠냐 물어보죠. 예 하시고요. 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화면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겠습니다. 닫으시고, 자, 이 툴은 그 별도의 툴바가 없습니다. 별도의 툴바가 없고 여기에 파일 메뉴를 보시면요. 자, 밑에 익스포트가 있고 여기에 익스포트 STL이라고 있죠. 이렇게 메뉴로 생성이 됩니다. 자,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STL이라고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익스포트 STL이라는 루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하고요. 모델링을 하고 단순한 모양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스케치업 자체적으로는 3D 프린터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자, 보통 3D 프린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그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각각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큐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심플리파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상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 포지사에 나오는 3D 프린터를 또 쓰시는 분들은 플래시 프린트라는 그 슬라이스 프로그램도 있고, 자, 이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모델링 된 파일을 실질적으로 3D 프린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파일을 내보내야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자,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한 파일을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거, 그게 아까 보셨던 익스포트 STL입니다. 자, STL이라 그랬죠.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 유형에는 STL 파일이 있고
오브젝트 파일, OBJ 파일이 있고 DAT 파일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이 있습니다. 각각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에서는 STL 파일로 내보내면은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그걸 읽을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STL 파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잡하게 무슨 뭐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읽으려는 형태로 바꾸고 뭐 하는 건 필요 없이 바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델링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방식을 뭐 서피스 모델링 또는 뭐 솔리드 모델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리는 모델링 형식은 메쉬 모델링 방식입니다. 모델링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호환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제가 사용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모델링한 모델링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를 가급적이면은 그룹으로 만드십니다. 그룹. 자, 메이크 그룹을 통해서 그룹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룹 된 상태에서 물론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자,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 STL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떴죠. 자, 익스포트 올리 커런트 셀렉션, 현재 선택된 파일을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익스포트 유니트는 모델 유닛, 그리고 파일 포맷은 바이너리가 있고 아스키가 있는데 바이너리로 하십시오. 그리고 익스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익스포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폴더가 뜨죠. 자, 이 폴더를 제가 일단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 폴더를 하나 따로 생성을 했습니다. 내 PC에 3D 개체에 STL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지금처럼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익스포트 STL 선택하시고, 옵션 체크하시고, 익스포트 누르면은 그 폴더가 이제 나오면은 자기가 만든 폴더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실 때 파일 이름은 이제 내가 저장하고 싶은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뒤에 확장자는 STL로 놔두시고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장한 게 보이죠, 이렇게. 자, 지금 저장이 잘 됐습니다. 저장이 잘 됐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떨 경우에 STL 파일로 저장이 안 되는가 하면요. 자, 저장하는 폴더에 한글이 들어있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한글이 들어있는데 저장이 됐죠. 자, 요거는 좀 다른 뜻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 PC와 3D 개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폴더는 그게 영문 윈도우면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고, 한글 윈도우면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폴더가 아니고 내가 임의로 만드는 폴더 있죠. 만약에 제가 3D 개체에 바로 밑에 STL 폴더를 만들었는데 3D 개체에 한글로 뭐 3D 컴퓨터, 3D 프린트를 위한 뭐 STL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쪽에서는 그쪽으로는 저장이 안 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STL 파일로 저장하는데 계속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폴더 중간에 폴더 이름에 한글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폴더 이름을 만드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만드는 파일 이름은 한글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경로에만 폴더에만 한글이 안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장이 된 상태에서 제가 쓰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이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플래시 프린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자, 플래시 프린트 실행하고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기에서 이제 폴더를 우리가 선택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조금 전에 만든 테스트 STL 파일이 보이죠. 자, 이걸 클릭을 하고 열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 슬라이스 프로그램에도 열 수 있는 파일 형태가 뭐 FPP, STL, OBJ, 3MF, SLC, G. 자, G코드라고 또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열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만든 STL, 요걸 지원하기 때문에 STL 파일로 저장을 한 거죠.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열기. 이해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든, 모델링한 자료가 이렇게 불러와졌죠. 그럼 여기에서 뭐 확인해 보시고,
요 슬라이스 프레임 조작 방법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하면은, 자, 여기서 뭐 옵션 저장해서 하면은 이제 인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종료하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STL 파일로 만들어야지 3D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 있다. 그것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수 루비로 익스포트 STL. 자, 그리고 이 익스포트 STL 파일, 그거는, 루비는 임포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STL로 되어 있는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읽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요거를 지우고 조금 전에 저장했던 STL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상적인 그 스케치업 파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이나 이런 걸로 불러올 수는 없고요. 반드시 임포트로 불러와야 됩니다. 임포트.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임포트 클릭하셔가지고, 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 STL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파일 옵션에 파일 종류를 열어보시면은, 뭐 스케치업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오토캐드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우리가 STL 만든 건 여기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STL 되어 있죠. 자, 요걸 클릭을 합니다. 하면은, 자, STL 파일 표시가 되죠. 요걸 클릭을 하고 임포트를 합니다. 자, 불러왔죠. 자, 여기서 좀 차이점이 생기죠. 뭐가 차이점이냐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파일은 이 형태가 아니었죠. 그죠? 자, 그 처음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자, 우리는 처음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걸 STL 파일로 저장했다가 그 STL 파일을 임포트 해보니까, 불러와 보니까 조금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형태는 안 바뀌었습니다. 형태는 안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줄이 생겨 있죠. 줄이. 요게 일종의 메시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스케치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시 모델링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좀 더 복잡한 모델링을 불러와 보면요, 굉장히 자잘한 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만든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익스포트 STL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자, 두 번째로 설치해야 될 필수 루비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3D 프린터를 위한 모델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설치할 건 뭐냐면요, 요건 좀 지우고요. 똑같이 두 번째로 설치할 것도 윈도우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들어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번에 검색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서치 화면에, 자, 솔리드라고 제가 입력했죠. 솔리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예, 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솔리드 인스펙터 2라고 있습니다. 위에도 솔리드 인스펙터가 있고 밑에 거는 솔리드 인스펙터 2입니다. 자, 두 개 다 설치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거는 두 번째 있는 거, 예, 솔리드 인스펙터 2입니다. 2. 요 네 번째 있는 거죠. 자, 요걸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요, 여기 설명을 보면요, 인스펙터 앤드 리페어라고 되어 있죠. 솔리드. 자, 스케치업 솔리드를 뭐 리페어한다, 뭐 고친다, 이런 뜻이죠. 자, 일단 인스톨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예 하시고요. 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 없는 화면은 이제 종료를 하시면 되겠죠. 자,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툴바가 하나, 아이콘이 하나 생성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아이콘이 솔리드 인스펙터인데 요거는 이제 뭐 원하는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갖다 놓으시고요. 이 툴바가, 이 루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나오는데, 리페어 솔리드 그룹 앤드 컴포넌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리드 그룹 또는 컴포넌트를 리페어한다, 수정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자, 내보내기 위해서 이 모델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잘 된 것 같아 해서 내보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기거나, 에러가 발생해서 뭐 깨지거나, 프린터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모델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 이게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다. 만약에 육안으로 볼 때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부분 수정하면 되겠죠. 그죠? 수정하면 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솔리드 인스펙트입니다. 자, 요걸 쓰기 위해서는 여기 설명에도 나오지만은, 설명이 나오죠. 툴팁에. 자, 툴팁에 나오지만은 이게 솔리드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안 되어 있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그룹 만들고 컴포넌트 만드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자,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메이크 컴포넌트나 메이크 그룹을 하면 됩니다. 자, 메이크 그룹을 하게 됐을 때 얘가 문제가 없으면은 여기에 오른쪽 엔티티 인포를 보시면요, 솔리드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솔리드로서 문제가 없다.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솔리드 모델링이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모델링이 잘 됐다는 거예요. 만약 얘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자, 면을 하나 지웠습니다. 이 상태로 그룹을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룹을 하면은 얘는 그냥 그룹이지. 그냥 그룹이죠. 엔티티 인포를 보면 그룹입니다. 그냥 그룹이지 솔리드 그룹은 아닙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3D 프린터로 뭐 내보낸다. 그러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검사를 하는 게, 자, 지금 요거 솔리드 인스펙터 2. 자, 선택하고 얘를 클릭을 해보면요. 자, 요래 뜹니다. 스페이스 보드라고 에러가 떴습니다. 그죠? 여기 밑에 보면은 픽스 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픽스 올은 클릭해도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뜨는 건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요 부분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에 빨갛게 표시가 되죠. 이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표시해 줬으면 딱 알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떤 문제지 보면은 면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얘를 면을 생성을 해주면은 면이 생성됐죠. 그리고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룹이 되면은 여기는 다시 솔리드 그룹이 됐죠. 솔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에러가 없다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 된 거니까 3D 프린트로 내보내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솔리드 인스펙터, 요 루비가 됩니다. 자, 이 루비를 사용하면은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가 찾아주고, 또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거,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도 줍니다. 자, 그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룹을 해제를 하고, 제가 이 부분을 푸시풀로 한번,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자, 문제 없죠, 그죠? 잘된 모델링이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으로 만들고 오른쪽을 보니까, 자, 그냥 그룹이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모델링에 문제가 없으면 솔리드 그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룹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작업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작업 깔끔하게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그룹입니다. 솔리드 그룹이 아니고. 그럼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은, 자, 이렇게 뜨죠. 인터널 페이스, 내부에 페이스 면이 있다 이거죠. 내부에 면이 있고, 이거는 픽스, 내가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솔리드 인스펙터 2 프로그램이 루비가 지가 수정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픽스라고 뜨는 거는. 그죠? 자, 일단 픽스 하기 전에 인터널 페이스 내부에 있는 면이 어떤 건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클릭해 보면은 분홍색으로 바뀌고 이 모델에 그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봐도 표시가 안 나죠. 그죠? 표시가 안 나죠. 자, 표시가 안 나는 이유는 이게 인터널 내부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부를 이 안을 봐야 되겠죠.
자, 안을 보는 방법은 여기에 우리 엑스레이, 그죠? 엑스레이 툴바를 이용해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엑스레이 클릭합니다. 자, 엑스레이 클릭하니까 내부가 보이고 여기에 빨갛게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면이라 이겁니다. 자, 요 필요 없는 면이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사실상 우리가 3D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은 이 전체 형태를 프린트를 하는 거지 안에 면을 프린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이 면을 전체가 꽉 막힌 형태, 정육면체는 아니지만 육면체 형태로 프린팅을 하는 거지 내부에 면을 집어넣어서 한다. 그 3D 프린터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꽉 차게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위해서는 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픽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안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보고 엑셀에 안 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일단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픽셀 누릅니다. 픽셀. 자, 픽셀 누르는 순간에 없어졌죠. 지워졌습니다. 지워지고 여기는 에러가 없다고 뜨죠. 그리고 여기도 엔티티 인포를 보면 이제 얘가 아까 그룹에서 솔리드 그룹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3D 프린트로 인쇄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엑스레이 끄고요. 그리고 요 부분.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라인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얘는 이제 있어도 3D 프린터로 출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없어도 상관없죠. 뭐 보기가 거슬린다 하면 얘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죠. 뭐 지우기 툴로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하셔도 되고, 아까 그대로 하셔도 되고, 요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우리 모델링하는 파일에 어떤 문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육안으로 볼 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그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자, 그냥 그룹입니다. 솔리드 그룹이 아니죠. 자, 그냥 그룹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육안으로 볼 때는 뭐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레이로. 자, 내부를 봐도 뭐 별 다른 게 없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모델링 하다 보면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지만은 실제 모델링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클릭을 하고 얘 그룹이죠. 그룹 상태에서 솔리드 인스펙트를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떴습니다. 자, 스페이스 보드가 뭐 영어 단어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가장자리 표면이란 뜻이죠. 가장자리 표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자리 표면 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포라고 뜨지 픽스라고 안 뜨죠. 그 말은 얘가 솔리드 인스펙터 2 얘가 수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이 확인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자, 스페이스 보드라는 거는 면이 깨졌다 그랬죠. 면이 없다, 면이 깨졌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자, 분홍색으로 됐을 때 빨갛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빨갛게 안 보이죠? 이게 빨갛게 안 보인다는 거는 워낙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작다는 것은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쭉 합니다. 확대를 하고 이렇게 돌려봐도 어딘지 잘 모릅니다. 실제 모델링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 생깁니다. 아, 이래 돌리다 보니까 여기 딱 보이죠? 그죠? 보이죠? 자, 요 부분입니다. 확대를 최대한 해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이게 뭐 0. 몇 mm도 안 되겠죠. 그런 상태로 이렇게 면이 깨져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 모델링 할 때 이런 경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 확인했죠? 그러면은 얘를 닫아주시고, 자, 그룹을 풀어주시고, 이 부분에 면이 없으니까 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라인을 한 번 더 그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됐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 솔리드 그룹 됐죠. 솔리드 그룹이라고 나오고 얘를 실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나오죠. 잘 됐다는 거죠. 자, 솔리드 인스펙터 툴 사용 방법 잘 아시겠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